자, 2026학년도 경희대 정시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받아본 그 2026 정시 전략서라는 자료를 보니까요. 와, 이거는 뭐랄까 단순히 점수 맞춰서 가는 입시가 아니더라고요. 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자료에 있던 표현이 딱 맞아요. 전례 없는 전쟁터. 정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석서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딱 하나거든요. 뭔가요? 2026년 입시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성의 가장 중심에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의대 정원 롤백입니다. 원래는 정원이 엄청 늘어날 걸로 다들 예상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입시판 전체를 그냥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혼란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입시 환경이 복잡해진 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겹쳤죠. 네, 자료를 보니까 세 가지의 아주 거대한 압박이 동시에 덮친다. 뭐 이른바 퍼펙트 스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맞물리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하신 의대 정원 롤백이고 또 뭐가 있죠? 여기에 21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N수생 쓰나미가 더해지고요. 아, N수생. 심지어 현역 수험생 자체도 황금대지 세대라서 인원이 많아요. 와,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N수생 문제를 그냥 사람이 많아졌네 정도로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왜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의대 증원을 엄청 기대하고 재수시장에 뛰어들었던 학생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 성적 아주 좋은 최상위권 학생들이요. 네, 바로 그 학생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의대 문이 다시 확 좁아졌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요? 아, 갈 곳을 잃고 그쵸. 눈높이를 살짝 낮춰서 연고대나 서성한 그리고 경희대 같은 주요 대학의 최상위학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역류 현상이 벌어지는 거군요. 원래라면 의대로 갔어야 할 학생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체 합격선을 다 끌어올리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바로 2026년 입시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변수가 될 겁니다. 경희대도 당연히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험생들 전체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한번 질러볼까 하는 약간 상향 지원 분위기가 좀 있었다면 내년에는 일단 붙고 보자는 극도의 안정지향 심리나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안정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특정 인기학과의 지원자가 확 몰려서 합격선이 예상외로 폭등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게 풍선 효과죠. 아, 네. 그래서 예측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두가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 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구체적으로 경희대에는 어떤 충격파를 던지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경희대 하면 정시에서 추가 합격이 잘 도는 학도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그랬었죠. 예비번호 앞쪽만 받아도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믿음 자체가 2026년에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추가 합격의 배신이라고 표현하던데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 거죠 대체? 그게 바로 의대 정원 롤백의 직격탄입니다. 과거에 왜 충원율이 높았냐면 경희대 최상위권 학과, 예를 들어 의예과에 붙고도 다른 메이저 의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아, 다른 데로 가려고 등록을 안 하니까. 그렇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2024년 정시 기준으로 의예과 충원율이 무려 334%였어요. 334%요? 와, 잠시만요. 그럼 100명 뽑으면 예비 334번까지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초 합격자는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심지어 인문계열인 아동가족학과도 127%였고요. 세상에,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랬었죠. 하지만 2026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대 전체 문이 좁아졌으니까 경희대 의예과에 최초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할 이유가 거의 사라져요. 아, 그냥 등록하겠네요. 네, 그냥 그대로 등록하는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과거 300%를 넘던 충원율이 50%, 아니요 분속에서는 심지어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10% 미만이요. 와,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인데요. 그럼 예전 데이터만 믿고 이 정도 예비 번호면 붙겠지 하고 상향 지원했던 학생들은 정말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최초 합격을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 번호를 노리는 건 2026년 경희대 정시에선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 합격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단순히 최상위권 이탈자가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집단의 수험생들이 경희대 문과로 넘어오는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이죠. 아, 그 유명한 이과 침공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그냥 이과 침공이 아니라 이과 침공 2.0이라고 부를 만한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2.0이요? 네, 경희대가 자연계열 학생이 과학탐구를 봤을 때 주던 가산점은 그대로 뒀어요. 네. 그런데 인문계열 학생이 사회탐구를 봤을 때 주던 가산점은 폐지해버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과생은 가산점을 받는데 문과생은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대놓고 이과생들한테 넘어오라고 문을 활떡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굉장히 비대칭적인데요? 맞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페널티 없이 사회계열로 넘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죠.
이미 2024년에도 빅데이터 응용학과 같은 곳은 등록생의 91.7%가 이과생이었는데 이 현상은 이제 사회계열 전반으로 확산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추가 합격의 문은 좁아지고 이과생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들은 더 많이 들어오고 그야말로 이중고네요. 이중고에 처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외부 환경도 이런데 경희대가 내부적으로도 게임의 룰을 아주 영리하게 바꿨더라고요. 수능 반영 비율을 인문, 사회, 자연 세 가지 계열로 딱 나눈 게 눈에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계열 분리가 2026년 경희대 입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계열을 새로 만든 게 핵심적인 변화 같아요. 네,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학교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요. 우선 인문 계열은 국어를 40%나 반영합니다. 40%요? 와, 엄청나네요. 네, 국어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학생만 오라는 거죠. 반대로 자연 계열은 수학을 40% 반영하고요. 수학 강자들을 위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신설된 사회 계열은 국어 35%, 수학 35%를 봅니다. 국어 35, 수학 35. 아, 이 비율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사회 계열에 경영, 경제, 자율전공 같은 인기 학과들이 다 몰려 있던데 이건 사실상 수학을 잘하는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과 침공 2.0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딱 마련한 셈이네요. 네, 이과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파격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영어 영향력의 종말 선언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1등급이랑 2등급의 감점이 똑같이 0점이라고요? 네, 0점입니다. 그럼 사실상 2등급까지는 그냥 만점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상위권 대학에서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매우 이례적이죠. 사실상 영어 변별력을 포기한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 변화가 경희대를 하나의 전략적 피난처로 만들게 됩니다. 피난처요? 누구를 위한 피난처죠? 바로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은 최상위권인데 아깝게 영어에서만 2등급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다른 대학은 영어 2등급이면 감점이 커서 지원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경희대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아, 경희대가 나를 위한 곳이구나 하고 대거 몰려들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희대는 이 학생들을 흡수해서 전체적인 입결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전략인 거죠.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나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들 똑같이 생각하겠죠. 네, 전국에 있는 영어 2등급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경희대를 노릴 겁니다. 결국 영어의 영향력이 사라진 만큼 그들 사이에서 국어, 수학, 탐구 한 문제로 당락이 갈리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인 최상위권 학생들이 경희대로 몰리는 피난처가 되는 셈인데 이게 과연 경희대만 보고 오는 걸까요? 혹시 주변 다른 대학들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희대를 밀려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지는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입시는 언제나 주변 대학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하죠. 자료에서도 경희대, 특히 나군 자연계열이 그야말로 압력솥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표현합니다. 압력솥이요. 왜죠? 경쟁학교인 성균관대와 한양대가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인데요? 성균관대는 표준 점수랑 백분위 점수 중에서 수험생한테 더 유리한 걸 대학이 알아서 선택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어요. 와, 수험생 입장에선 정말 좋네요. 그렇죠. 점수가 더 잘 나오니 당연히 선호하겠죠. 그리고 한양대는 전통적으로 가군에 있던 반도체공학과 같은 핵심 공대를 나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아, 그럼 나군에서 원래 경희대 공대를 쓰려던 최상위권 학생들이 성대나 한양대로 가 선택지가 더 늘어난 거군요. 그런데 이게 왜 경희대의 압력솥 상황이 되는 거죠? 더 좋은 학교로 빠져나가면 경쟁이 덜해지는 거 아닌가요? 반대입니다. 아, 반대인가요? 네, 나군에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까지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하면서 이 학교들의 원서를 쓰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안정적인 카드로 경희대를 함께 쓰게 됩니다. 아, 일종의 보함으로. 그렇죠. 즉 나군 전체의 판이 커지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거죠. 경희대 자연계열 지원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변수들, 그러니까 의대 롤백, N수생 쓰나미, 이과 침공, 경희대 자체 룰 변경, 주변 대학의 변화까지 다 종합해보면 제가 만약 내년에 경희대 경영학과를 지원하려는 수험생이라면 대체 뭘 예상해야 하는 건가요? 작년 입결 데이터는 그냥 버려야 하는 수준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충원률 데이터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이 자료에서 예측하는 2026년의 시나리오를 몇 개 학과만 짚어보죠. 우선 의예과는 충원율이 10% 미만으로 급락하고요. 합격선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컴퓨터공학부는 나군 압력솥 효과의 직격탄을 맞아서 보이는 점수보다 체감 입결이 대폭 상승할 거고요. 그리고 경영학과는 신설된 사회계열로 편입되면서 최상위권 N수생 유입, 안정지향 심리, 이과 교차 지원이라는 3중 효과를 맞아서 합격선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자율전공학부처럼 많이 뽑는 곳은 좀 낫지 않을까요? 거기가 가장 위험한 예비번호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24년 기준으로 자율전공학부 충원율이 64.5%였어요. 꽤 많이 돌았죠. 네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아 여기는 예비 받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수학 잘하는 이과생들이 페널티 없이 넘어와서 안정 상향 카드로 쓰기에 가장 좋은 곳이거든요. 아, 이과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이탈자가 줄어들면서 과거 데이터라면 충분히 합격했을 예비 번호가 대거 불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초정밀 맞춤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유형별 조언을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전통적인 인문계 수험생이라면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인문계 수험생이라면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방어요. 수학 비중이 35%나 되는 사회계열은 이과생들의 주력 침공 루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정면 승부를 하는 건 매우 불리하죠. 오히려 국어 비중이 40%로 매우 높은 인문계열이 상대적인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국어로 승부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본인의 국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면 사회계열 대신 인문계열 학과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이과생들의 침공을 피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자연계 수험생은 어떤가요? 이 학생들은 훨씬 선택지가 많아 보이는데요. 자연계 수험생은 공격과 안정카드를 모두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나군 자연계열에서 수학 40% 반영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게 전공법입니다. 네. 하지만 나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불안하다면 가군 사회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매우 강력한 안정카드가 됩니다. 아, 교차 지원. 예를 들면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빅데이터 응용학과나 경영학과 같은 곳이죠. 수학 반영 비율도 35%로 높고 사탐 가산점도 폐지됐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그룹이죠. 국어, 수학, 탐구는 최상위권인데 영어만 2등급인 수험생. 이 학생들에게 경희대는 기회의 땅이 맞는 거죠? 기회의 땅인 동시에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겁니다. 아, 역시. 분명 다른 대학에 비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조건이 있죠. 전국에 있는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최상위권 경쟁자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영어에서의 유불리가 사라진 만큼 국어, 수학, 탐구에서 단 한 문제라도 더 맞히는 압도적인 점수를 확보해야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2026년 경희대 정시시원 시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 데이터, 특히 충원율의 함정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네. 둘째, 예비 합격이 아닌 최초 합격을 목표로 소신 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최초 합격. 셋째, 자신의 수능 점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인문, 사회, 자연 계열 중 어디가 가장 유리한지 반드시 계산해봐야 하고요. 넷째, 영어 2등급의 기회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이면의 살벌한 경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째, 경희대만 보지 말고 성균관대, 한양대 등 경쟁 대학들의 변화 속에서 경희대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을 쭉 들어보니까 2026학년도 경희대 정시는 정말 복잡한 고차원 방어조 정식 혹은 뭐랄까 체스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단순히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느 과에 지원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내 점수의 유불리, 외부 환경 변수, 그리고 대학의 전략적 의도까지 모두 읽어야 하는 그야말로 진짜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점수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대학을 찾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아, 가장 비싸게 팔리는 대학. 네. 여러분의 점수 조합은 어떤 계열, 어떤 대학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 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